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전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 프로그램을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다.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무려 4배로 확대하겠다라는 초대형 플랜. 바이든 정부의 목표의 3배를 넘어선 건 물론이고 트럼프 일기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4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잡한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손질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부의 원자료 테스트 과정을 축소해서 신기술 도입 속도를 더욱더 높이고요. 여기에 첨단 원전 기술의 신속한 배치와 미국 내 우라늄 확대까지 더해서 원자력 생태계 전반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구성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3년 안에 군사기지 내에 원자로를 운영하는 육군 장관에게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원자력이 단순 발전원을 넘어서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의 심장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 계획도 구체적인데요. 2030년까지 새로운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시키겠다라는 목표까지 세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197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불리는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 46년간 미국에서 신규 착공 후 가동까지 이어진 원전은 단 2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는데요.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사실상 건설을 멈췄던 미국이 이제 다시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겁니다. 이 거대한 정책 전환, 과연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원자력은 왜 강화시켜야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46년간의 침묵을 깨고 원자력에 다시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 AI가 부른 전력 대란 우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AI가 내년 중반쯤부터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2월에도 구글이 미국은 AI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면서 전력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미 경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즉 AI 연산센터에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24시간 안정적이고 대규모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원자력 발전이 필수라는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확대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바로 기저전력의 중요성입니다. 24시간 쉼없이 돌아가야 하는 핵심 인프라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전력 공급, 바로 원자력의 강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이유겠죠. 세 번째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한 국가 안보 강화입니다. 특정 국가, 특히 러시아 등에 대한 핵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인데요. 우라늄 채광부부터 이제 농축까지 핵 연료 주기 전반의 자국 역량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는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차르라고 불리는 더그 버검의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원자력 산업에 50년 이상 이어진 과도한 규제 시계를 뒤로 돌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표명을 해줬습니다. 그 아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이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에너지 주권을 회복하는 분수령이 될 거라면서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내비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월스트리트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는 AI 때문에 2027년쯤엔 스페인 전체가 1년간 쓸 만큼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해질 텐데 이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자력이 필수라면서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해줬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70페이지가 넘는 심층 리포트를 내고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비중이 현재 9%에서 무려 12%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기회를 한번 찾아볼까요? 골드만삭스는 14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적어봤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 업체인 카메코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아래 원자로 설계 기술과 전력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GE 버노바, 일본의 원전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인 히타치, 그 아래는 원자로 핵심 부품 제조사인 미츠비시 중공업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계층 모니터링 업체인 미리온 테크놀로지, 원전 운영 및 유틸리티 업체인 듀크 에너지, 도미니언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도 앞다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을 회귀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벨기에는 이번 달인 5월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했습니다. 전체 전력의 9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는 덴마크도 탈원전 선언 40년 만에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도입 검토에 착수를 한 상태고요.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스페인도 이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원자로 7곳을 폐쇄한다라는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스웨덴은 신규 원전 4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국에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던 크로아티아도 SMR 제작과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이런 격변기 속에서 K원전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 당장 원전을 지어야 한다라면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기술도 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멈추며 자국 내 원전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된 미국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절실합니다. 미국 원전 산업의 상징인 웨스팅하우스는 전성기인 시절 직원 수가 5만 5천 명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약 9천 명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 1호기부터 신한울 3, 4호기까지 한 40년간 원전을 건설하면서 독보적인 신공 능력과 공급망을 축적한 한국은 미국의 설계 원천 기술과 결합하면서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 원전 사업의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9년까지 수주장고 20조 6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에도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쟁 국들의 상황도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 프랑스는 영국과 핀란드 원전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시공 능력에 의문을 낳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산업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는 미국이 원전 300기를 지으려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면서 K원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너무 야심차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P통신에서는 미국이 상업용으로 운영 중인 차세대 원자로가 없고 지난 50년 동안 신규 건설된 대형 원자로는 2기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예정보다 수년 늦게 완공됐고 예산도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이 초과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은 원전 확대 정책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전 세계적인 원자력 회귀 움직임을 맞물리면서 원자력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투자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원자력 산업을 강조해온 만큼 원자력 관련주가 장기적으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연 트럼프의 원자력 드라이브는 46년의 장벽과 23조 원의 교훈을 얻어 다시 원자력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원래 전해드렸습니다. 유럽 주요국이 연이어 탈원전을 취소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원전 확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원자력의 시대라며 미국이 원자력 프로그램을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늘은 원전을 주제로 ETF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원자력의 부활을 이끄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공지능이겠죠. 빅테크들의 연이은 투자와 각국의 발표와 함께 인공지능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전력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TF 소개에 앞서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4배인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보통 원전 한 개의 용량이 1기가와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300개를 앞으로 25년 동안 짓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신규 원자로 승인 절차와 규제를 대폭 간소화했고요. 또 미국 내 우라늄 공급망 구축을 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2주 전에 소개해드린 뉴욕타임스의 행정명령 초안에 대한 보도에서도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해 미국이 원자력 발전에 뒤처졌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2017년 이후 전 세계에 설치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와 중국 설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 농축 우라늄 수출 비율을 봐도 러시아가 압도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을 실질적인 파워 국가로 만들고 국가 안보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선언한 점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주도권을 탈환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원자력 부활에 주목해 왔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심층 리포트를 통해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인 카메코와 우라늄 관련 ETF들을 추천했습니다. ETF 모아보면 먼저 스프랏 우라늄 채굴 ETF 티커명 URRN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일본 또 우리나라의 우라늄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카메코가 17.5%로 최대 비중이고요. 또 추종 자산이 거의 비슷한 글로벌 우라늄 ETF 티커명 URA도 있습니다. 우라늄뿐 아니라 원전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ETF로는 바네크 우라늄 및 원전 에너지 ETF 티커명 NLI도 있는데 4가지 ETF 모두 골드만삭스가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상승률 추이도 보면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 대체로 2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라늄 선물도 최근 몇 년간 상승 흐름 보이며 4년 전과 비교하면 2.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열쇠라고 하는 만큼 세계 31개국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원전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또 원자력 기술에 대한 혁신과 투자, 그리고 각국의 정책적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정책 움직임과 실현 가능성, 또 시장의 변동성은 감안해야겠지만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과 단계적으로 원전 그리고 우라늄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원자재와 ETF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